엘리베이터. 생수 배달 주제에 땀 냄새 풍기지 말고 계단 이용해. 회사 복도에 싸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직원이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생수 배달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힐끗거리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부탁드려요. 여의도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대기업 계열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매일 수십 명의 직원들이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생수통을 배달하는 김민수는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로비에 들었었어요. 어깨에는 20리터짜리 생수통 2개가 무겁게 얹혀 있었고 등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죠. 오늘도 15층이구나. 김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잠시 벽에 기대어 땀을 닦았죠. 하루에 수십 통의 생수를 나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김민수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잠깐,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쾌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생수 배달이에요. 15층으로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 생수 배달 주제에 땀 냄새 풍기지 말고 계단 써. 그 말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덮을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민수에게 쏠렸어요. 김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그의 눈에서는 당혹감이 읽혔죠. 죄송합니다. 김민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물러났어요. 그의 어깨가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생수통을 메고 15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것은 거의 고문과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말없이 계단으로 향했어요. 로비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경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씨, 뭘 보고 있어? 일이나 해. 정장 입은 여성이 경비원에게도 날카롭게 말했죠. 박경빈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어요. 로비 입구 쪽 벤치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표정 없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고 김민수가 계단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죠. 그 남성은 바로 이 회사의 모회사인 대성그룹의 회장 윤대성이었습니다. 윤대성 회장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래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어요. 그는 오늘 아침 문득 계열사 중 하나인 대성 퍼시픽의 실사를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역시 현장을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구나. 윤대성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로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의 시선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경비실에 앉아있는 박경비였죠. 박경비는 윤대성 회장이 직접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 동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회사에 취직시킨 것도 윤 회장이었어요. 윤대성 회장은 경비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박경비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의 오른쪽 뺨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죠. 박씨, 오랜만이네. 윤대성 회장의 목소리에 박경비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오셨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네 뺨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나? 박경비는 자신도 모르게 뺨에 손을 갖다 대며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벌레에 물린 것 같아서요. 윤대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의심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생수 배달원인 김민수가 엎어진 생수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흥건히 퍼져 있었죠.
저기 직원인가? 도와줄 필요 없나? 윤대성 회장이 묻자 박경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생수 배달원이에요. 네, 아마 계단을 오르다 넘어진 모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민수는 뭔가에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비상계단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뒤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건 또 뭐지? 윤대성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경빈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다 김민수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15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박경빈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김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러나 김민수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장실로 가야 해요. 오해가 있었대요. 박경빈은 잠시 망설이다 그를 통과시켰어요. 윤대성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경비가 자리로 돌아오자 그에게 직접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솔직히 말해보게. 박경비는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조금 전에 본 그 여성은 송혜진 부장입니다. 그리고 생수 배달원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했어요. 박경빈은 말을 멈추고 자신의 부은 뺨을 얼른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대성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수 배달원을 엘리베이터에 태워준 것이 문제가 되어 송 부장님이 화를 내셨어요. 윤대성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분노의 기운이 서서히 번져나갔어요. 윤대성 회장은 박경비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였죠. 50년 넘게 기업을 일구며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런 식의 상하 문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뺨이 그렇게 된 거였군. 윤대성은 박경비의 뺨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박경비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나갔어요. 사실 송 부장님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생수 배달원뿐만 아니라 청소 직원, 구내식당 직원 모두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시키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피하라고 강요하죠. 윤대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지? 박경비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보고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송 부장님의 말이 곧 법입니다. 윤대성 회장은 그 말을 듣자 눈을 감았습니다. 대성퍼시픽 경영은 윤정훈 사장에게 맡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실망스러웠죠.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윤대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경비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어제 김민수 씨가 생수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송 부장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김민수 씨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계단으로 가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했죠. 박경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송 부장님이 그걸 보시고는 저를 사무실로 불러 크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제 뺨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대성 회장은 분노를 참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배달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박경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는 20리터짜리 생수통 2개를 들고 15층까지 올라가요. 때로는 30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대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깥의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죠. 잠시 기다리게. 윤대성은 말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빨랐어요. 평소에는 묵묵히 일하는 편이었지만 지금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박경비는 뒤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린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윤대성 회장은 이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15층입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자신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그는 15층 사무실로 향했죠. 그곳에서 김민수가 송혜진 부장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대성은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송혜진 부장의 사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정훈 사장은 순간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직원들 간에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윤대성은 그의 말을 끊으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민수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고 송혜진 부장은 뻣뻣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작은 문제? 윤대성은 낮은 목소리로 되묻고는 천천히 걸어가 생수통 옆에 멈춰 섰습니다. 이것이 작은 문제인가? 한 사람이 매일같이 15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금지되며 그것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윤정훈은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게 아니라 단지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 윤대성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서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수고하는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배려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대가 말하는 기업 운영인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깃든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윤대성의 시선이 송혜진을 향했습니다. 이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조차 금지시킨 것이 사실인가? 송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어요. 그러나 윤대성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군. 지금 당장 인사팀에 연락하게. 송혜진 부장은 오늘부로 직위 해제다. 사무실 안은 일순 얼어붙었어요. 송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회사 규율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이건 너무... 규율! 윤대성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율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기업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네. 그는 다시 윤정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윤 사장, 이 모든 일이 당신이 맡고 있는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군. 이 문제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걸세. 윤정훈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대성은 마지막으로 김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하겠네. 회사를 대표해서 말이야. 그 말에 김민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고. 그러나 윤대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네. 결코 괜찮을 수 없는 일이었어.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는 그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지.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전혀 다르군. 윤대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안을 가득 메울 정도로 무게가 있었습니다. 윤정훈은 안절부절 못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선... 윤대성은 쓴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최선이란 것이 배달원에게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직원들을 계급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것인가? 그의 시선이 송혜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송 부장. 송혜진은 등을 곧게 펴고 서 있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자네는 직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일해왔나? 저는 회사를 위해 규율을 지키며 운영을... 규율? 그럼 그 규율이란 것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어야 하나? 윤대성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회사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자네들은 이 회사를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어요. 윤정훈은 한숨을 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사 운영 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효율이 중요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다 보면 효율? 윤대성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효율이란 핑계로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이 자네가 배운 경영인가?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네. 윤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대성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던 직원 하나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윤정훈과 송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내가 아는 회사가 아니군.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대성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윤정훈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어요. 아, 아버지, 설마. 그래, 오늘부로 나는 다시 회사 경영에 개입할 것이네. 윤대성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공간이 되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개선하겠다? 윤대성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을 믿으라고? 지금까지 아무도 개선하려 하지 않았잖아. 윤정훈과 송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게 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겠지. 윤대성은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송 부장은 직위 해제한다. 송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저는 자네가 아직 부족하다는 건 나도 인정하지. 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깨달아야 해. 윤대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자네는 아직 관리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 다시 기본부터 배우게. 송혜진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윤대성의 강한 기운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사장. 윤정훈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네도 책임을 져야겠지. 경영을 맡긴 지 5년이 지났지만 난 오늘 처음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았네. 회장님,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윤대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앞으로 3개월 동안 내가 직접 회사를 점검하겠어. 그리고 그 안에 이 회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걸세. 윤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변화가 필요해. 그리고 그 변화를 자네가 이끌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이끌겠어. 윤대성은 그렇게 선언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제부터 이 회사는 달라질 거네. 진짜 의미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다음 날 아침 대성 퍼시픽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사옥의 로비는 전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그 긴장감은 건물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이른 시간부터 출근해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고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사무실 문을 열 때마다 시선을 피하는 직원들이 늘었고 대체로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대성 퍼시픽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희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윤대성이 회장으로서 내린 결정을 모두가 알게 된 그 순간 회사 내에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윤대성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윤대성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회사를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화를 회사의 모든 부분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윤대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변함없는 결단력이 엿보였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온 50년의 경험이 말해준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도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대성 퍼시픽은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변하고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자. 그 순간
직원들 중 일부는 변화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진 부장의 해임과 대성퍼시픽과 대성그룹 간의 계약 중단은 여전히 회사 내 큰 문제로 남아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윤대성 회장이 내린 결단이 단순한 권력의 행사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 중심의 기업 문화를 구축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정말로 이 회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이야기했고 간간히 수근거림이 들렸죠. 김민수는 여느 때와 같이 생수통을 들고 사업에 들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무거운 생수통이 얹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때 박경비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뺨은 여전히 조금 붉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어요. 저는 김 씨, 엘리베이터 타도 됩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김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송 부장님은 더 이상 부장이 아니에요. 그는 박경비의 말에 김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회장님이 직접 조치를 취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공지가 내려왔죠. 송혜진 부장은 일반 직원으로 복귀했고 앞으로 모든 직원과 외부 인력들은 동등하게 회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김민수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몇몇 직원들은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이런 작은 변화는 회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15층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새로운 공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윤대성 회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가 게시되어 있었죠.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 확립에 관한 지침, 문서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과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의 동등한 시설 이용 관리,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엄격한 차벌, 그리고 조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제보 시스템 구축 등이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송 부장을 보셨대요. 진짜요? 그래서 송 부장이 강등된 거예요. 저기 생수 배달하는 분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회장님이 다 보셨대요. 윤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대요? 계약 일부가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청소 직원들과 사무실 직원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 좋네요. 한 청소 직원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옆자리에 사무직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사실 전에도 같이 식사하고 싶었는데 송 부장님이 싫어하셔서 드더 LAONV는 너사옜 레이텐 세이 허헨 시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셨다더라고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렇게 대성 퍼시픽 사옥 안에는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죽여 지내던 직원들은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대성 퍼시픽의 사무실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복도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송혜진이 부장직에서 물러나고 일반 직원으로 돌아온 뒤 무거운 공기는 사라졌죠.
아침 8시, 김민수는 평소처럼 생수통을 들고 사업에 들었었습니다. 네, 이제 그는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그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 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김민수는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자연스러워진 것이 불과 일주일 만의 변화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김민수와 직원들이 함께 탔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15층에 도착한 김민수는 새로운 모습의 사무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일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김 씨, 생수 여기에 놓으세요. 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는 생수통을 정해진 자리에 놓고 땀을 닦았어요. 드더 에레 어엔 벤에 어시 비에 텐 세 그때였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오늘 많이 덥네요. 누군가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는 감사하게 물을 받아 마셨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새로운 팀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송혜진의 후임으로 온 정태윤 팀장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듣고 싶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개선점을 말씀해 주세요. 정태윤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일하는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 직원이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윤대성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윤대성 회장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직원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가 가져온 변화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더욱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에는 직급별로 나뉘어 앉던 모습이 사라지고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섞여 앉았어요. 청소 직원, 경비원, 사무직 직원 할 것 없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요즘 회사 다니기 좋아졌어요. 박경비가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뺨에 있던 붉은 자국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맞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니 일하는 맛이 나네요. 드더예레 어엔오베 어시비에 텐엔 세세 세으 허헨 시히.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런 대화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오갔어요. 송혜진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조용히 자신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그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처음으로 청소 직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대성 회장의 단호한 결단이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꿔놓은 것이었어요. 2달 후 윤대성 회장은 대성 퍼시픽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었어요. 그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고 사무실 전체에 활기가 넘쳤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박경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대성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박 씨 잘 지냈나? 뺨은 다 나았군.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회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윤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사람들 표정이 달라 보이는군. 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요. 생수 배달하는 김민수 씨도 이제는 직원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가 됐죠. 윤대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물었어요. 윤 사장은 어떤가? 박경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해하셨지만 요즘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셨고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세요. 윤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15층으로 올라가 직접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송혜진의 사무실이었던 곳은 이제 직원들의 휴게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직원들이 윤대성을 발견하고 일어났어요. 윤대성은 손을 저으며 편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계속하게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윤대성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윤정훈 사장을 찾았습니다. 윤정훈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윤대성이 들어서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준비했을 텐데. 괜찮네, 윤 사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었어. 윤대성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윤정훈이 그것을 경청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많이 달라졌군, 윤 사장. 윤정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윤대성은 자리에 앉아 회의에 잠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윤대성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대성은 사무실을 나서며 윤정훈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이야. 윤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네,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윤대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지나면서 박경비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박 씨, 나는 이제 돌아가네. 벌써요? 더 계시다 가시지 그러세요. 윤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이곳은 잘 될 거야. 그리고 출발을 앞두고 윤대성은 박경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을 아래로 보는 순간 그 조직은 썩기 시작하는 법이지. 그것을 막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세. 박경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조직 안의 약자들을 향한 그리고 침묵하던 이들을 향한 묵직한 메시지였어요. 윤대성 회장이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은 대성 퍼시픽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